안녕하세요. 20년 동안 전국 곳곳에서 부동산 상담을 맡아온 주택연구원 김현정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된 걱정을 들었습니다. 이 계약 끝나면 또 어디로 가야 하나? 집주인은 벌써 보증금과 월세를 올린다고 알려온 상태입니다. 돈은 수중에 없고 또 걱정에 잠을 못 이룹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없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월세는 숨이 턱 막히는데 나이에 맞는 집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은 건강보다도 주거 불안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월세 걱정, 보증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했어요.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신 어르신들은 무조건 주목해서 봐야 하는 영상입니다. 그만큼 혜택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 소개해드릴 제도는 2025년 고령자 임대주택인데요. 보증금 300만원, 월세 3만원이라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단순 광고 아니냐 하는데요. 실제 사례로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사례를 말씀드리고 다음 중간 정도의 조건들이 나오니 비교를 해보세요. 얼마 전 서울 구로구의 72세 김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40년 동안 전세만 전전하며 계약 만료 때마다 집주인 눈치를 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보증금 300만원, 월세 3만원에 고령자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됐답니다. 이젠 더 이상 이사 걱정 없이 살아요. 그 웃음 속에 지난 세월의 무거움이 내려놓인 걸 느꼈습니다.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월세가 있다는 것이 꿈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근데요, 존재하더라고요. 희망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혜택과 대상이 더 넓어졌어요. 서울 한복판에서도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이 혜택을 받고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40년간 전세살이만 하던 어르신이 이 제도를 만나 이젠 눈치 보지 않고 살아요라고 웃는 모습. 시골에서 병원 복지관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집에서 매달 3만 원만 내며 사는 분의 여유. 이것이 바로 어르신들에게 제가 20년 경력으로 꼭 알려야 한다고 확신한 이유입니다. 오늘 저는 현장에서 들은 생생한 사례와 함께 2025년부터 더 넓어지고 좋아진 조건, 그리고 실제 신청 입주 과정까지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표시해 두시고 끝까지 들으시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께 드리는 혜택이 있는데요. 그것은 항상 새로운 소식을 제일 먼저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2025년 고령자 임대주택 제도 변화. 2025년 고령자 임대주택 제도가 작년과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싸긴 하지만 불편하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편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집이라는 얘기가 더 자주 들려옵니다. 저도 상담 현장에서 그런 변화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급 물량에 대한 거예요. 작년보다 무려 20%가 늘어서 전국적으로 6만 세대가 공급됩니다. 서울이나 경기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특히 병원과 약국, 복지관 가까운 단지가 우선 공급되니 생활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대전의 71세 김 어르신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년에는 신청했다가 떨어져서 낙심이 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새로 생긴 단지 덕분에 합격 소식을 받으셨어요. 무릎이 좋지 않아 먼 길 걷기가 힘드셨는데 집 앞에 편의시설이 있고요. 마트와 보건소까지 가까워서 일상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연령 기준이에요. 그동안은 65세 이상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60세 이상 단독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전북 정읍에 사는 61세조 어르신의 사연이에요. 나는 나이가 안 돼서 안 되겠지 하고 신청조차 안 하려 했는데요. 주민센터 직원이 가능하다고 알려주더랍니다. 망설이다 신청했는데 일주일 만에 당첨 소식을 들으셨다고 해요. 지금은 1.5룸에서 혼자 살고 계신데요. 공간은 작아도 불편이 없고 혼자 생활하기에 알맞다며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 설계에 관한 사연입니다. 예전엔 빠져있던 부분들이 이제는 기본으로 설치가 되었어요. 엘리베이터, 복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 낮춘 싱크대, 응급 호출 시스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6세 박 어르신은 욕실이 미끄러워 늘 쪼그려 앉아 씻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서서 샤워를 해도 걱정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다리가 훨씬 편해졌다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싱크대도 낮아져서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되고요. 복도마다 손잡이가 있어서 걷기도 한결 수월해졌다고 해요. 이렇듯 작은 변화들이 삶 전체를 바꾸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네 번째는 정보 접근에 관한 거예요. 예전엔 청약 정보를 찾기가 복잡해서 많이들 힘들어 하셨는데요. 이제는 LH 청약센터에 전용 메뉴가 생겨 단지와 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 군포의 68세 박 어르신은 컴퓨터를 잘 못 다뤄서 늘 막막했는데요.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리스트를 뽑아주고 접수까지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예전엔 이런 게 제일 힘들었는데 이젠 직원들이 친절하게 알려줘서 마음이 편해졌다 하시며 고마움을 전하셨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장기 거주 혜택이 강화된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2년마다 재계약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 속에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이제는 5년 이상 거주하면 재계약 우선권이 주어지고요.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찾아와 안부 확인과 건강관리까지 연계해 준다고 합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72세 부부는 2년마다 또 이사 가야 하나 걱정이 많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5년이라 안심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복지사가 찾아와 대화도 나누고 건강을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해졌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어요. 이렇듯 제도가 바뀌면서 고령자 임대주택은 단순히 값이 싼 집이 아니라 편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저도 참 따뜻한 마음이 들었고요. 이 변화가 삶의 질을 높이는 큰 발걸음이 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공급 확대 기회가 20% 더 많아졌다. 올해 고령자 임대주택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난 거예요. 작년보다 무려 20% 이상 늘어서 전국적으로 6만 세대가 공급됩니다. 예전에는 서울이나 경기 같은 대도시에만 집중돼 있었죠. 그래서 지방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신청조차 어려웠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기회가 없구나 하며 아예 포기하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꼭 대도시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도시에도 시골 마을에도 삶의 터전이 있지요. 그래서 이번 변화가 더 반갑습니다. 특히 달라진 건 단지 위치예요. 예전엔 외곽에다만 지어 버스 타고 한참 가야 했는데요. 이제는 병원, 복지관, 시장, 약국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곳과 가까운 곳에 우선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에 71세 김 어르신 부부 사례가 있어요. 작년에 신청했다가 경쟁률에 밀려 안타깝게 떨어지셨습니다. 이건 하늘의 별 따기구나. 실망이 컸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신규 단지가 크게 늘면서 집 앞에 마트와 보건소가 있는 아파트로 처음 입주에 성공하셨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셔서 버스 타는 게 늘 힘드셨는데 이젠 걸어서 다 해결된다 하며 생활이 훨씬 편해졌다고 웃으셨어요. 공급이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입지와 생활 편의까지 함께 개선돼 실제 거주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고배를 마셨던 분들도 다시 도전해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답니다. 3장 연령 완화 60세도 가능해진 이유. 예전에는 이런 집 얘기를 들어도 그건 나이 많은 분들만 되는 거잖아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마치 버스 무료 혜택처럼 정해진 나이부터만 가능한 줄 아셨죠. 그런데 올해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조용히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나이 기준이 낮아진 겁니다. 기존엔 65세 이상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일부 지역에서 60세 이상 단독 가구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60대 초반부터 소득은 줄고 일자리와 주거 모두 불안정해지는데요. 정부가 이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특히 지방은 인구가 줄어 입주자 모집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죠. 전북 정읍의 61세조 어르신 이야기예요. 나는 아직 나이가 안 되니 괜히 신청했다 떨어질까봐 아예 시도도 안 했지요. 그런데 주민센터 직원이 알려주어서 한번 해봤더니 일주일 만에 당첨 소식을 들었습니다. 햇살 잘 드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앞으론 이사 걱정은 없겠다 하시던 표정이 얼마나 환했는지 몰라요. 다만 모든 지역이 같은 건 아닙니다. 서울 경기 일부는 여전히 65세 이상, 전남 충남 경북 일부만 60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에서
나이와 우선순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죠. 바로 무주택입니다. 본인만 집이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배우자와 등본에 함께 사는 가족까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서울 도봉구 박 여사님 사례를 볼게요. 아들 명의의 집이 있었는데 주소를 분리해 등본을 따로 두니 신청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등본에 함께 있으면 같이 산다로 간주돼 탈락할 수 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입니다. 또 배우자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등본에 이름이 남아 있어도 문제가 돼요. 이 경우엔 반드시 말소 신고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서류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꼭 주민센터에 가셔서 등본과 가족관계를 정리한 뒤 신청하셔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이 과정 하나가 합격과 탈락을 가르는 갈림길이 되니까요. 소득자산 기준 꼭 알아야 할 조건들. 고령자, 임대주택, 무주택이면 다 되는 줄 아셨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집이 없어도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첫째, 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 둘째, 총 자산은 2억 9천만 원 이하. 셋째, 자동차는 3,700만 원 이하.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저소득층으로 인정돼서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게 있어요. 소득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물론이고 연금, 이자, 임대소득까지 다 포함됩니다. 국민연금도 포함이고요. 기초연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비만은 제외가 됩니다. 나는 월급이 없는데 괜찮겠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요.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다 포함이고요. 심지어 전세 보증금까지 계산에 들어갑니다. 월세 사시는 분은 보증금만 보면 되는데 전세라면 반드시 전세금이 기준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이 부분 모르고 신청했다가 뒤늦게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70세 부부는 수급자는 아니었어요. 소득도 거의 없고 가진 재산도 많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런 조건 덕분에 신청 후 당첨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없으니 오히려 쉽게 된 것 같다 하며 웃으시더라고요. 이처럼 수급자가 아니어도 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준만 충족되면 누구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난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엔 우선순위를 살펴봐야겠죠. 조건만 충족해도 경쟁이 치열하면 순위에 따라 당락이 갈립니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입니다. 2순위는 차상위계층과 고령자 부부, 3순위는 일반 저소득층입니다. 이 순위에 따라 당첨 확률이 달라집니다. 다만 공급 물량이 넉넉한 지역은 3순위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경기 연천의 김 어르신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저소득층 3순위였는데요. 그런데 공급이 넉넉했던 지역이라 신청하자마자 바로 입주가 됐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꼭 도전해보라. 이런 조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청 전에는 LH 홈페이지에서 과거 당첨 현황을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이 1순위에서 끝났는지 아니면 2순위까지 갔는지 그걸 보면 내 상황에서 얼마나 유리한지 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는 수급자가 아니니까 안 되겠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조건을 꼼꼼히 따지고 지역 상황을 잘 살피면 생각보다 훨씬 기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올해 바뀐 제도의 핵심입니다. 실제 비용 정말 월세 3만 원이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십니다. 정말 월세 3만 원짜리 집이 있어요? 그거 그냥 광고 아닙니까? 이렇게 반신반의하시죠. 궁금해하는 게 당연합니다. 집이라는 게 늘 돈이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보증금, 월세 관리비, 그리고 초기 입주 비용까지 실제 사례를 들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증금과 월세입니다. 지역과 집 크기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책정돼요. 수도권은 보증금이 보통 300만에서 500만 원, 월세는 8만에서 15만 원 선이 일반적입니다. 생각보다 싸네? 하실 수도 있지요.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훨씬 저렴합니다.
보증금 150만에서 300만원, 월세 3만에서 8만원 선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세 감면 혜택이 커서 실제로는 2만에서 5만원 정도만 내고 살 수 있습니다. 실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전북 임실의 김 어르신은 보증금 300만원, 월세 3만원 집에 살고 계세요. 병원하고 시장이 다 걸어서 5분이라 살림살이가 훨씬 나아졌다 하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최 어르신은 수도권인데도 보증금 400만원, 월세 10만원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수급자 감면 혜택 덕분에 실제로는 6만원만 내고 사신답니다.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비예요. 아무리 월세가 싸도 관리비가 세면 걱정되잖아요. 대부분 20평방에서 32 정도의 소형 평형이라 관리비가 월 2만에서 4만원 수준입니다. 난방비, 전기료는 별도지만 공용 관리비까지 합쳐도 보통 3만원 안팎이면 충분해요. 충남 보령의 한 부부는 보증금 250만원, 월세 7만원, 관리비 3만원으로 살고 계십니다. 예전에 반지하 살 때보다 돈이 더 적게 나간다며 얼마나 만족해 하시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초기 입주 비용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는 보증금, 첫 달 월세, 관리비 그리고 커튼 전등 같은 생활 준비비까지 챙겨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350만에서 500만원이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평의 김 어르신은 쓰던 가전제품과 가구를 그대로 들여와서 총 300만원 이하로 입주하셨습니다. 게다가 일부 지자체는 초기 정착금까지 지원해 주니까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렇듯 꼼꼼히 따지고 생활의 지혜를 잘 활용하면 정말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3만원짜리 월세 결코 꿈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복잡할까 두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합니다. LH 청약센터나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고령자 임대 모집 공고를 확인하면 됩니다.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공고가 뜨니 놓치지 않도록 꾸준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소득자산 증빙 등 은행 잔고증명서나 차량 등록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주 합격 통보는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고 개별로 통보해 줍니다. 전북 정읍 김 어르신은 동사무소 직원이 하나하나 알려줘서 어렵지 않게 접수했다며 용기 내길 잘했다고 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보증금 300만원, 월세 3만원. 수주는 지방이나 수급자 중심으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조건입니다.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월총 부담액이 6만원에서 10만원 내외이고 입주 초기 비용도 400만원 이내로 준비가 가능해요. 공고를 확인하고 서류만 준비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월세 30만원 이상을 내고 계신다면 꼭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300만원이다 하면 처음부터 외지고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인가 하고 걱정부터 하시는데요. 직접 현장을 확인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정부가 수급자나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이니 안심해도 좋을 듯 합니다. 요즘 고령자 임대주택은 단순히 값이 싸기만 한 집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 일상 삶을 모두 고려한 주거 공간으로 진화했습니다. 경기 안산 고잔동에는 매입임대 방식의 단지가 있습니다. 안산시는 시중 전세가의 약 40% 수준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책정하며 2년 단위 재계약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마트와 커뮤니티 공간이 있고 종합병원과 노인복지 1센터가 위치해 있어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실내로 단지에 거주하는 68세 김모 어르신은 처음엔 공동생활이 어색할 줄 알았는데 단지 내에서 같이 산책도 하고 복지 프로그램도 함께 들으니까 외롭지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사하구 매입 임대주택 단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동네 연재 사하북구 지역 총 510세대 수준으로 매입형 다가구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요. 이들 단지는 구조는 다양하지만 기존 주택을 활용한 매입형 형태라 도심 접근성과 다양한 면적 구성으로 어르신들에게 현실적인 주거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실내 상태가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어서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1.5룸으로 방 1개와 거실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철역과 보건소 경로당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고 응급 호출벨과 자동문, 넓은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사항들을 정리해 볼까요? 항상 궁금했던 것은 자녀가 집이 있으면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가능합니다. 다만 같이 사는 것이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에요. 또 다른 질문은 60세도 가능하냐는 것인데요. 2025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가능하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닌데 신청이 가능하냐는 질문은 물론 됩니다가 정답이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의 소득 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기간에 대한 질문은 기본으로 2년 계약이지만 5년 이상 거주 시 우선 재계약이 가능하고 장기 거주도 확대 실시하려고 합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소폭 인상이 예상되나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혜택은 잘 되는가의 질문은 네, 잘 됩니다. 일부에서는 무료급식이나 건강검진,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들 중에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표시해 주세요. 구독자님들을 위해 다른 영상도 먼저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의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